TBS 사랑방입니다. 조선일보 신정선 기자님, 법무부인 정우혜, 강지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연말에는 바쁘시죠? 네, 뭐 술자리도 많고 일도 예. 갑자기 좀 몰려가지고 좀 바쁩니다. 저는 감기가 안 났네요. 예, 굉장히 요즘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죠? 듣기 싫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강지혜 용기를 변호사님은 내세요. 뭐 싫은 것 같은데. 아니 예전에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곧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진짜 왠지 강지혜 변호사님이 자신 있어 하실 것 같은 그런 주제입니다. 이 로스쿨 문제인데 이게 사법고시 폐지를 이제 법무부가 4년 유예한다고 밝힌 이후에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 우선 왜 생긴 겁니까 이게? 네, 뭐 로스쿨은 이제 사법시험에 이제 오래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거죠. 뭐가 문제점이었는데? 이게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제 고시낭인을 없애자. 뭐 고시낭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 좀 자기가 공부 좀 했다. 예.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고시에 이제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고시에 합격하면 얻게 되는 그런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많은 명문대생들이 이 고시 공부에 매달리니까 이제 국가의 그러니까 인재가 적재적소에 이제 가지 않고 한 곳에만 몰리는, 그런데 그것도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실패를 한다는 거죠. 예. 그 그게 시험이 뭐- 그만큼 어렵다는 건가요? 뭐 시험이 어렵죠. 붙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 그 그 합격하기가 힘들다는 거고 어쨌든 뭐 네. 율도 세고 있고 시험 자체 난이도도 높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양이 좀 많긴 하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게 한 2년 반 정도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 제가 많이 혼나나요? 아니요, 그럴 수 있고요. 예. 실제로 뭐 단기간에 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모든 시험에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합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시낭인 같은 거 문제점 때문에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고시낭인은 뭐 어느 정도 오래 공부를 하면 보통 글쎄요, 뭐 저도 오래 공부해가지고 오래 공부하셨어요? 예, 한때 고시낭인이었는데 예, 예. 예. 어쨌든 뭐 10년 이상 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고요. 예.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뭐 50대 뭐 형님들도 있었고요. 네, 많죠. 근데 이게 매번 이게 공부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반복되죠. 근데 시험 경향이 좀 바뀌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그러니까 습득을 해야 될 지식들이 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공부는 계속 하는 거죠. 쌓여 있는 걸로만 할 수는 없고요. 저는 뭐 이렇게 어느 애 갑자기 공부가 잘 되는 애 붙고 같은 공부인데 어느 애 또 계속 뭐 공부가 좀 모자라서 뭐 안 되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또 그런 건 아니군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좋은 취지인데 로스쿨 제도가 그렇게 도입이 됐는데 이 로스쿨 제도에는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신 기자님? 네, 제도 도입 자체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도입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7년 됐나요? 8년 됐나요? 이제 8년 차를 맞으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게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라는 음서제도. 여론 예. 때문입니다. 음서제도는 뭐죠?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이 자기의 그 지위와 직책을 자식들에게 그냥 물려주는 거죠. 그거군요. 맞아요. 국사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흔히 사시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대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제 돈이 없어도 그리고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도 머리만 좋으면 나의 능력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신분 상승할 수 있다는 소위 말하는 희망의 사다리였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 사시제도가 폐지되면서 로스쿨이 생기면 다시 희망의 사다리가 없어지고 이 귀족들의 자제들만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서 쉽게 졸업을 해서 그냥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최근에 일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신기남 의원 논란입니다. 신기남 의원이 자신의 아들이 로스쿨에 다니는데 졸업시험을 못 보게 돼서 떨어져서 변호사 시험을 이제 못 보게 됐는데요. 학교에 찾아가서 좀 잘 봐달라라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뭐 국회의원 아들이면은 이거 그냥 졸업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들불처럼 일어나면서 드디어 이제 사시 폐지를 유예한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그 말을 들은 이제 로스쿨 쪽에서 그러니까 로스쿨 학생들이 전원 자퇴서를 내고 이런 식으로 일파만파가 되다 보니까 오늘 이 저희 프로그램의 이 토론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참 명료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 기자님 역시. 예. 근데 이게 왜 로스쿨 이 시험은 왜 시험 성적도 공개를 안 한다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 공개를 안 합니까? 물론 이것은 처음에 공개를 안 하다가 지난 6월에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개합니까? 네, 이제는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던 것은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학교 간 서열화. 네, 성적이 예. 공개가 되면 A 학교, B 학교, C 학교 이렇게 이제 급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40대 특히 40대는 특정 학교들이 이제 그 사시 합격자를 다 가져간다. 사시 합격자를 예. 배출한다. 이게 이제 계층화를 불러온다고 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소하려면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지난 6월에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등수도 공개해요, 그럼? 등수요. 등수까지는 점수는 아마 나올 건데 등수까지는 모르겠네요. 아, 등수까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수 변호사님? 네, 실제로 그러니까 뭐 사시에서도 뭐 점수 공개하고 등수 공개하는데 그 본인만 아는 거고요. 그거는. 네. 어쨌든 근데 사시도 그렇습니까? 네, 네. 저는 뭐 이런 시험을 아예 뭐 꿈도 꾸지 않고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참 제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두 분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 성적 공개가 왜 위헌이 비공개가 왜 위헌이 났냐면요. 예. 그 실제로는 저 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된 건데 아, 실제로는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 공개를 하게 되면은 네. 예. 낸 사람들도 그 지방대 로스쿨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아, 네. 예. 그렇겠네요. 이게 성적이 공개가 안 되니까 그 변호사 시험 출신의 그런 변호사들의 그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학교가 되는 거죠, 그냥. 네. 그래서 그렇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예. 네, 헌재에서도 이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본말이 전도됐다. 예. 그래서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아, 그런 판단이 더 나왔군요. 예. 근데 이게 로스쿨이 이제 7, 8년 전에 이제 처음 도입될 때 이런 얘기가 이제 전과를 중심으로 돌았어요. 이 끝끝내 사법고시를 붙지 못한 이 사람들이 그런 위정자들이 그 한풀이를 위해서 만든 게 로스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두 분이 뭐 각각 좀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그런 게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뭐 그런 얘기 뭐 있고요. 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사실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정부 대통령이었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 좀 상징적인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고 출신으로 예, 예. 고시 합격해서 그분 될 때는 진짜 어려웠다면서요, 사실. 그렇죠. 몇 명 안 뽑을 때죠. 몇 명 안 네. 뽑고 이랬을 때.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른바 이제 법률 귀족이라고 하죠. 그 이거에 대한 이제 기득권에 대한 좀 반감이 좀 컸다. 그래서 이제 의욕적으로 이 제도를 추진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아, 그런 얘기가 네. 또 있군요. 근데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는 어쨌든 그 사법시험으로 이제 상징되는 예. 그 기득권을 깨기 위한 어떤 도입이었다. 이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 기자님. 그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제 2007년에 이제 도입이 결정이 됐는데 사실 그 취지 자체는 그런 점에서 분명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문제는 이제 기득권을 깨려고 했는데 기득권이 오히려 더 공고해지는 거죠. 아하.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그 심기남 의원 논란도 그렇고 뭐 본인은 그냥 아버지 된 심정으로 학교를 찾아갔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분이 사선 중진 의원이 아니고 일반 회사원이었다면 그렇겠네. 내 아들이 지금 나이도 성인이 된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 대학교 담당자를 찾아갈 그런 생각을 과연 했을지 일반 국민 정서상으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실제로 그 통계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뭐 정치권의 유력한 정치인이랄지 이런 분들 자제가 로스쿨에 들어가서 또 로스쿨을 나온 다음에 뭐 로펌의 특채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 신뢰가 많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 어떤 이 숨구멍이라고 생각했던 능력만으로 신분 상승 내지는 좀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막혀버렸다고 했을 때의 그 일반 국민의 분노랄까 좌절이랄까 게다가 요즘에는 흑수저, 금수저로 대표되는 계급론 아하. 그런 게 비등하고 있고 다들 취직 되게 어렵다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오히려 도입 취지와는 달리 더욱 이 나쁜 점 단점만 두드러지고 있는 게 현재 사회 맥락에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 점 예.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와중에 근데 법무부는 왜 갑자기 나서서 겁니까? 뭐 내막이야 뭐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당연히 뭐 이런 중요한 문제 이게 사실 법조인 양성의 큰 틀을 이제 물결을 바꾸는 예, 예. 그런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 수급에 있어서. 네. 이게 당연히 뭐 청와대 조율이 예. 있었을 것이고요. 뭐 실제로 그렇게 발표도 했죠. 그 홍보 대변인이었나요? 예. 그 차관이 직접 발표를 했죠. 법무부 네네. 차관이. 예. 근데 그러니까 예. 청와대 의견을 예. 물어왔다 뭐 이런 예. 거를 뭐 얘기를 했었는데요. 당연히 뭐 이 문제는 앞으로 뭐 논란 뭐 계속 아직 봉합된 게 아니고요. 예. 지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개입을 해야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 여론은 상당수가 사법고시가 유지돼야 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사법고시만큼 공정한 시험이 없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사시만큼 진짜 공정한 시험이 없고 그렇습니까? 신 기자님? 아무래도 사법시험은 정말 무한한 의지와 노력과 예. 이 지성, 두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다, 어머니가 누구다 이것만 갖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골라서 태어날 수는 없지만 내가 의지만 있다면 그래도 한 번 해볼 수 있는 도전해볼 수 있고 한 방에 우리가 말하는 좋아하는 반전이 가능한 예. 유일한 시험이었죠. 근데 아하. 그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일단 그런 어떤 숨통 탈출구 그런 게 없어지는 점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필이면 딱 이때 그 신기남 의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더더욱 그 사시가 좀 유예돼야 된다 이쪽으로 좀 기울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좀 기억하는 영화 중에 친구라고 있었어요. 친구 있죠. 네, 곽경태 감독 그 해서 이제 장동건 씨가 많이 묵었다 예, 아니가 예. 했던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장동건 씨하고 유호성 씨 다니는 학교에 그 선생님이 애들 때리면서 니네 아버지 누구냐고. 예. 너가 아버지 예. 누구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죠. 네. 예.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아빠가 누구를 뭐 하는지 예, 예. 아빠가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그냥 회사원인지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닌지 그거가 그 학생 내지는 그 한 사람을 판단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일생을 좌우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있던 사시가 없어진다는데 안 그래도 불안한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그냥 뭐 딸아들 다 로스쿨 다니고 그냥 쉽게 졸업하고 쉽게 변호사가 돼서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공고해진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뭐 엘리트를 양성하는 어떤 그 제도다 이거를 떠나서 사회 전체의 틀 구조와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결정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이 논란이 이제 어떻게 해결이 좀 돼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요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뭐 사법고시에 대한 어떤 국민적 여론도 알고 이런 논란의 이유도 알겠지만 지금 와서 되돌릴 수 없다. 로스쿨을 뭐 없앨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뭐 일단은 그 투자된 비용이 아하.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나 투자됐죠? 글쎄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네. 학교들이 이제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시설이나 맞아요, 뭐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고요. 사회적으로도 또 그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 거죠. 예. 그래서 되돌린다는 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그 국회 법사위원장이 예.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또 뭐 협의체를 만들어서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서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에서 예. 논의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협의해서 이게 풀릴 것이냐 하는 건데요. 이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된다는 기존의 이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이나 그 법조인들 얘기는 그 내면을 보면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다는 거죠. 그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뿌리 깊은 고시에 대한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 그 믿음도 있죠, 믿음. 네, 예. 그 기득권을 계속 갖고 가고 싶다는 아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신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예. 배출된 그런 법조인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이런 거죠. 근데 로스쿨 측의 입장은 또 그런 겁니다. 그 사실은 이제 사실이라는 그 몇 명 안 돼요. 지금도 뽑는 게. 그래서 그런 소수 인원을 뽑는 뭐 예비 시험이든 지금 1000명 뽑잖아요, 1000명. 아니요. 지금 제가 사실은 얼마 몇 명 뽑습니까? 2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로스쿨을 모르겠습니다. 합친 이후에 이제 그 정도 뽑는 거예요. 네, 예. 합치면은 이제 1,500명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어차피 소수의 인원이거든요. 근데 로스쿨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고시 형태의 이런 시험이 유지가 되면은 그 뭐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류 법조인, 이류 법조인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그런 환상이 있기 때문에 고시 출신들은 좀 더 우수한 법조인이고 예. 로스쿨 출신은 좀 아니다, 이류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로스쿨이 고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양쪽에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 뭐 희망사다리 이런 거는 사실 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좀 워낙 변호사 비용 이런 것이 비싸서 그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좀 어떻게 적절한 비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왠지 사법고시를 붙은 사람들에게 계속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네, 그게 이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뿌리 깊은 우리 국민의 고시에 대한 아하. 네, 그 믿음 예. 그런 거 선호 이런 건데요. 실제로 그 뭐 변호사들의 능력은 개인 차이가 있는 거고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고 해서 뭐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데 근데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이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차이가 좀 있다고는 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근데 이건 앞으로 뭐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서 보완이 되면 고쳐질 것이고요. 또 뭐 실제로 법정에서 좀 약간 미숙해 보이는 점들도 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또 뭐 로스쿨 출신의 검사나 뭐 이렇게 네, 또 맞습니다. 또 사고도 좀 있었죠. 네, 그런 사고도 예, 있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더더욱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것 같군요. 결국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나요? 신 기자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결국? 일단은 저 변호사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와서 갑자기 로스쿨을 없애고 예전 사실로 돌아간다. 이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아하. 일단 대부분 이제 중지를 모으는 부분은 로스쿨 그대로 가되 예. 보완을 하자 이렇게 가는데 보완 중에서 예를 들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로스쿨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이 되는 게 비싼 학비입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1년에 2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돈 없어도 그냥 머리만 있으면 됐던 사실랑은 너무 다르지 않느냐. 아하, 그렇겠네요. 돈 있는 사람들만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학비 부분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좀 낮춰주는 것이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이 해소를 해주는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머리만 갖고도 될 수 있는 즉 장학금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그 정말로 이제 뭐 있는 집 자식이 아니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로스쿨을 다닐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사회적 뭐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도 배려의 문을 조금 더 넓혀준다든지 지금 보통 학교별로 아마 5에서 7.5% 정도 입학 인원의 배려를 할 거예요. 예. 그거를 조금 문을 넓힌다든지 해서 현재 있는 제도를 최대한 이렇게 여론을 반영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보완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그런 해결책들을 이제 뭐, 법무부, 대법원, 뭐, 서울대 총장 다 이제 저마다 의견들을 내놓고 이제 결국 바라보는 곳은 이제 여의도 국회더라고요.
국회는 관심이 없어요, 싸우느라고. 네. 예. 워낙 뭐 모든 게 지금 다 안 예. 되고 있으니까요. 예. 좀 국회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 사회에서 하는지 저도 기자가 되고 나서 알았는데, 예. 그럼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유야무야 그냥 가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근데 뭐 어쨌든 조만간 결정은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뭐 봉합을 하든지 아니면 개선책을 내놓든지 어떤 해결책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예. 아니 근데 언뜻 또 생각나는데 뭐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이 시험 관리를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시험 발표 때까지 뭐 인원 뽑고 이런 데까지는 법무부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뭐 교육부라든지 학교 재량에 맡긴다면서요. 그런가요? 이게 아무래도 로스쿨은 학교니까요. 예. 그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마다 막 각색으로 그냥 다 다르군요. 그러니까 네. 학교마다 다르고. 그렇죠. 아 그거를 좀 통일하자는 건데 그건 또 절대 안 받아. 그게 통일이 주죠. 되면은 또 예. 제도 도입의 취지에 어긋나죠. 아. 학교에 자율적으로 학교에 맡겨야 되는 건데요. 이거는. 아 그렇군요. 네. 강 변호사님 참 대답을 잘해주십니다. 그렇군요. 강 변호사님 생각하는 결국 뭐 해결 방책 같은 거 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거 있어요? 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 사법시험이라는 이름이 됐든 뭐가 됐든 예. 예비시험이 됐든 그 로스쿨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구멍을 좀 터주는 거죠. 문을 예, 좀 열어주는 예.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뭐 다양성 측면에서도 괜찮고 그 뭐 서로 경쟁해가면서 좋은. 아 지금 변호사 시험이 우리 검정고시 같은 게 되는 거네요. 뭐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뭐 어떤 학교에서 일정한 네. 과정을 밟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네. 독학으로 해서라도 또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네, 뭐 시험 볼 수 있게 예, 하는. 그래도 네. 또 똑같이 합격하면 똑같은 기회나 지위를 부여하고. 어쨌든 예. 그 출구는 변호사 시험 하나로 하고요. 그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그 법학전문대학원 학위가 없어도 예. 그 시험을 통해서 딸 수 있게 뭐 그런 점 정도로 좀 절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예비시험 같은 거는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미 우리 앞서서 시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2007년에 이 로스쿨 도입한 것도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법 체계를 가진 일본이 2004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예. 조금 더 자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게 있거든요. 예. 물론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일과 미국은 사실 로스쿨은 미국 그 제도인데 미국하고 이제 법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좀 망설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하는 걸 보고 그럼 일본이 하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했는데 일본에서 역시나 부작용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투트랙으로 예비시험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고려는 해볼 수 있지 않나. 근데 아니 그게 지금 뭐 일본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 시험이. 예, 근데 그 부분이 문제인데 아하. 그걸 했다고 해서 그냥 만사형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약간 숨통을 트여주는 차원에서 음흠. 투트랙으로 가려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제 일본이 했다고 해서 근데 잘 됐느냐 거기도 물론 이렇게 약간 진통이 있기 때문에 좀 조율은 부분적인 세부적인 조율은 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 이제 폐지 예정인 사시라고 해서 다 없어지고 로스쿨로 일어나기에는 현재로서는 과도기적인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어쨌든 이런 모든 진통이나 어떤 논란이 우리 사회가 좀 공정한 사회로 가는 그런 좀 성숙한 사회로 가는 진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모든 이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좋은 해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신정선 기자님, 강지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지르겠습니다.